양코 대전쟁 2012년 첫 출시 이후 무려 12년간 서비스 중인 게임입니다. 한 매체의 조사에 따르면 10년 장수한 게임은 연간 평균 15회의 IP 콜라보를 진행합니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반증하듯이 양코도 거의 모든 버전마다 콜라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콜라보가 많아질수록 콜라보 캐릭터는 많아지고 평균 성능도 올라갔죠. 그러면서 소위 콜적패라는 단어도 등장했습니다. 각 콜라보의 성능급 캐릭터들을 묶어 부르는 명칭인데요. 과연 이 콜적패, 아니 콜라보의 성능캐들의 역사는 어찌 진행되었는지, 또한 현재는 누가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보 적패 캐릭터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양코 콜적패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의! 영상의 내용은 일부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콜적패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나왔을 것 같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호이시 스바루라고 말씀해 주셨을 텐데요. 정답은 마미입니다. 마미가 나오는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는 2016년 10월 17일에 첫 콜라보를 진행하였고요. 그 이후인 2018년 1월 18일에 시랑 퍼플 프로야구 콜라보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코의 첫 콜적패인 마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름 토모의 마미. 원작에서는 주인공 마도카와 그 친구 사야카의 든든한 선배 역할로 등장합니다. 물론 그 유명한 마미로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효과는 천사적의 초데미지, 원거리 범위 공격, 그리고 마녀 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초데미지라는 효과는 아프로디테에 이어 두 번째로 획득하였고 콜라보 중에서는 최초입니다. 어쩌면 후술할 콜적패의 기반이 되는 능력이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마미의 장점은 긴 사거리, 그리고 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미의 사거리는 475로 300부터 700까지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로 인해 여러가지 천사적을 쉽게 잡을 수 있었고, 천사 부타, 슬레이프니르, 오징어 튀김 등의 천사적을 완전 말살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승과 같은 장사거리 적군에게도 맞지 않고 안정적인 딜량을 보장하며 굉장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천사 도베르를 상대로 열파 공격 또한 무난하게 피할 수 있죠. 효과가 초데미지인 만큼 50렙 기준 무려 25만이라는 데미지를 넣으면서 대부분의 천사를 쉽게 잡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첫 등장부터 마도카와 함께 콜라보의 당첨 캐릭터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비록 신레전드와 저주, 능력의 출시 이후 저주 무효를 비롯한 무효 기믹이 전혀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기본 스펙이나 사거리의 면에서는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캐릭터들과 다르게 삼진이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반등의 기회는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 콜적패 중 가장 먼저 삼진이 나온 캐릭터, 콜라보와 동시에 삼진이 나온 캐릭터, 2017년 10월 30일 첫 콜라보를 진행한 페이트의 세이버입니다. 원작에서는 시로의 마스터로서 페이트 시리즈의 스토리를 함께하는 메인 히로인격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후반부 삼진으로 얼터가 되는 것 또한 원작의 앙그라 마이류의 잠식된 모습입니다. 효과는 떠있는 적의 초데미지, 원거리 범위 공격입니다. 세이버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한다면 단연 빠른 공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공격 속도가 무려 2.3초로 2017년 첫 등장 기준으로는 울슈레가 가지기 힘든 공속이었습니다. 공속이 빠르기 때문에 사순로, 돌고래양 등의 속성이 맞지 않는 적도 쉽게 잡아낼 수 있었죠. 거기다가 이 속도 36에 효과 또한 초데미지이기 때문에 떠있는 적을 상대로는 그야말로 괴물이었습니다. 구 콜적패의 시작이 왜 세이버였는지 감이 체감이 되죠. 또한 특이하게 세이버는 사거리가 350으로 150부터 500을 공격하기 때문에 원거리로 적용되지만 사정거리 내로 적이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 원거리인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또한 사기성을 증명하죠. 시간이 흐르며 저주, 열파의 등장으로 신레전드 이후는 사용처가 거의 없다시피로 줄었지만 현재는 양코 도장에서만큼은 베이비, 흑탄형과 함께 여전한 파워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어쩌면 한국판 양코 유저에게 있어서는 최초의 콜적패죠. 2018년 1월 18일 첫 콜라보를 진행한 스바루입니다. 이름 호이시 스바루. 원작에서는 주인공과 동급생의 친구로서 팀의 에이스입니다. 외모와 실력이 모두 뛰어나 팀 내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구가한다고 합니다. 효과는 빨간 적과 천사의 엄청 강하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만 보면 최근 유저들이 굉장히 의아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능력이면 비슷한 콜라보인 스파이의 루크나 베가 등을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캐릭터가 나온 시점인 2018년
즉 6년 전을 생각하면 굉장한 능력입니다. 이 캐릭터의 진가는 바로 사거리와 올라운더격의 능력이 포인트입니다. 스바루의 상징인 암흑 스바루 CC의 능력치는 체력 75,600, 공격력 46,800, 사거리는 425입니다. 엄경을 적용한다면 체력 189,000, 공격력은 87,480입니다. 이 스펙이라면 2018년 기준으로는 굉장한 스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도 강적이라고 불리는 교수를 상대로 꽤나 어렵지 않게 상대가 가능합니다. 비록 교수의 사거리가 501로 차이나지만 엄강의 능력 덕분에 쉽게 격파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천사적에서는 뿅아리젤, 슬레이프니르, 부타 등을 쉽게 잡을 수 있고요.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다른 캐릭터를 쓰는 게 어떻냐는 질문에 대답하듯이 이 캐릭터가 나온 이후 정확히 57일 후에 2018년 3월 16일 그 캐릭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현재로서는 시대에 뒤처지고도 너무 뒤처진 캐릭터로 평가받습니다. 신레전드의 등장 이후로는 저주 무효가 없다는 것을 포함한 무효 기믹이 없는 것도 단점으로 작용했죠. 오히려 최근에는 같은 콜라보 캐릭터지만 슈퍼레어인 로쿠도 히지리가 더욱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본능을 받은 콜라보가 늘어남에 따라 반등의 기회가 없다고는 못하기도 하죠. 한국판에 스바루가 나오고 그를 단 2달 만에 왕좌에서 끌어내린 장본인, 2018년 3월 16일에 콜라보를 진행한 에반게리온의 에바 2호기입니다. 원작에서는 에반게리온의 두 번째 기체로서 탑승자는 아스카입니다. 초호기의 탑승자인 신지와 함께 여러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후술할 개옥이나 아슬리도 이의 연장선인 이야기죠. 효과는 빨간적의 초데미지를 가지며 원거리 범위 공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능력만으로 확인했을 때도 이미 스바루의 자리를 박탈을 넘어서 소실시키고도 남은 능력이죠. 체력 105,300, 공격력 59,400에 사거리는 400으로 200부터 650까지 공격이 가능합니다. 빨간적의 초데미지의 만큼 초뎀 적용 시 무려 237,600이라는 데미지를 한 번에 꽂아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거리도 650까지 닿기 때문에 교수는 물론이거니와 까르빈초, 배틀포알락교까지 껍질 가진 계란마냥 쉽게 잘라버립니다. 무조건 빨간적이 아니어도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스승이나 다른 보스들을 상대로 무난한 딜량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2호기는 시간이 지나 8.7.5 버전에 3진이 등장했는데요. 공속과 선딜 감소,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면 공격력이 올라가는 무지막 제한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빨간적 대항으로는 무려 475,200이라는 파격적인 수치의 데미지가 들어갈 수 있죠. 말 그대로 빨간적 학살자라는 말이 무색한 캐릭터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빨간적 초데미지의 사기캐인 배달고양이 사이토 하즈메가 등장했지만 원거리라는 자신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입지가 낮아진다 하여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양코에서도 정말 보기 드문 전세계 동시 콜라보를 한 콜라보,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호불호가 갈리는 캐릭터 스트리트 파이터의 춘리입니다. 원작에서는 대전 격투 게임에서 등장한 실질적인 시초격의 여성 캐릭터로서 ICPOA 수사관으로 실종한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베가를 찾아 나서는 인물입니다. 최근작인 스트리트 파이터 6에서는 베가의 사망 이후 쿵푸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빨간적, 검은적, 에이리언을 40% 확률로 날려버리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이번 영상에서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캐릭터가 아닐까 감히 예상해봅니다. 춘리의 장점이라 한다면 단연 빠른 공속과 높은 DP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춘리의 체력은 121,500, 공격력은 45,500으로 13,500이 3번 들어가는 사면 공격입니다. 이것만 보면 정말 별로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춘리의 공속은 무려 1.17초로 약간의 딜로스를 제외한다면 바로 공격이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이후 9.2 버전에서 백슬리가 출시된 이후 시간이 지나서 백슬리, 춘리, 칠복사신 등의 날려버린다 능력을 가진 캐릭터들이 단체 재평가가 이루어질 정도로 파급력은 정말 뛰어났죠. 하지만 이런 춘리도 첫 출시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요. 바로 날려버린다 라는 능력의 존재 때문입니다. 양코 대전쟁 출시 이후 10년은 훌쩍 넘은 현재도 혼신의 일격, 공격력 다운과 함께 비주류로 떠오르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처음에는 춘리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죠. 하지만 등장 이후 전술하였던 공속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평가는 그야말로 바뀌었습니다. 빠른 공속으로 적을 성 앞쪽으로 바짝 밀어두고 공격을 원천 봉쇄하는 이른바 짱빡풀이 가능하게 만들었죠. 거기다 세이마와는 다르게 저주 능력을 오히려 역이용하여 저주를 당하게 되면 날려버린다가 지워진다는 특능을 역이용,
데미지를 온전히 적에게 꽂아주며 강력함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충리가 뛰어나다고 해도 날려버린다의 고질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죠. 여전히 밀치기로 인한 아군 공격 방해, 또한 스펙이나 능력은 매력적이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픽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사용 스테이지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또한 스트리트 파이터의 캐릭터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연속 공격과 맞물리게 되면서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리는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콜적에 들어갈 성능은 아닌데 라는 결론과 함께 블랑카가 스파 원탑으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신콜적패에 초석을 다진 캐릭터, 잡음이 있었지만 기어이 스파 1등을 되찾은 캐릭터, 스트리트 파이터의 블랑카입니다. 원작에서는 브라질 국적으로 비행 중 추락으로 인해 괴수가 된 청년입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6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아마존 가이드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에이리언의 초데미지, 반드시 베리어 브레이커, 그리고 전방위 공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랑카의 장점은 후딜 캔슬형 공격과 전방위 공격인데요. 체력 64,800에 공격력은 45,000, 이속은 55로 빠른 편에 속합니다. 공속은 3.1초로 빠른 편이며 사거리는 150으로 마이너스 100부터 300을 공격합니다. 에이리언을 상대로는 무려 162,000이라는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죠. 더군다나 베리어 브레이커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 에이리언을 상대로 곧바로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블랑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전방위 공격인데요. 여기서 전방위 공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캐릭터를 기준으로 앞, 뒤로 공격할 수 있는 그 말대로 전방위의 공격이죠. 하지만 일부 캐릭터들은 전방위 공격이지만 앞쪽을 더욱더 멀리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연장사거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블랑카의 사거리는 150이지만 마이너스 100부터 300을 공격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중간에 공격을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만 그것은 정말 보기 힘든 경우라 예외로 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블랑카와 비슷한 결의 캐릭터로는 제수 가르디언, 사이토 하즈메 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후딜 캔슬형 캐릭터라 히트백 시 바로 공격을 이어가기 때문에 폭딜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콜적패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온 이다나, 성능으로는 최악이지만 다른 의미로는 대체 불가급 캐릭터, 열혈경파 쿠니오군의 쿠니오입니다. 원작에서는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열혈 학교 내의 일장입니다. 같이 나오는 리키와는 친구이자 라이벌 관계죠. 쿠니오군의 효과는 원거리입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뭐 이딴 게 콜적이냐 하시겠지만 이 캐릭터의 진가는 바로 이 양콤보 되시겠습니다. 무려 혼자서 초기 레벨 중이라는 어마무시한 양콤보를 가졌는데요. 이 캐릭터의 등장 전까지만 해도 롱넥이나 백귀여행 같은 콜라보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양콤보가 등장한 겁니다. 이로 인해 첫 등장부터 모두가 뽑아야 하는 캐릭터 1등으로 손꼽혔고 콜적패 중에서도 독보적 1등이다 라는 의견까지 등장합니다. 또한 획득 난이도 또한 확보 한 번만 하면 무조건 획득이기 때문에 쉽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령 있으면 안 쓴다 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반신반의한 의견이 갈리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콜적패라고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녀의 악명을 잇기 위해 등장한 캐릭터, 한 콜라보에서 배출된 두 번째 콜적패, 에반게리온의 외눈의 소녀 아스카입니다. 원작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이진의 모티브는 신극장판에서 자신의 몸에 있는 제9사도를 봉인 해제하는 모습을 모티브로 따왔습니다. 능력은 전속성의 저주, 반드시 열파와 초생명체 특효, 그리고 정지, 느리게 독을 무효화합니다. 위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양코 역사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칠흑의 마녀 다크캐슬리의 아종으로서 등장했습니다. 기존 흑슬리가 보유한 전속성 저주와 열파를 가져왔지만 반대로 무효 기믹을 바꿨으며 초생 특효를 추가했습니다. 체력은 97,200, 공격력은 2250, 사거리는 400으로 275부터 675를 공격합니다. 아슬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계보가 흑슬리라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 흑슬리의 장점, 단점을 거의 모두 이어받게 됩니다. 제 아무리 너프를 먹은 채 들어왔지만 전속성 저주와 열파는 여전히 매력적인 성능이며 흑슬리와 다르게 독 무효를 가졌기 때문에 터키나 천사똥땡이를 상대로 적절하고 정지, 느리기 무효도 있기 때문에 악귀나 캐로론 같은 매지의 적들로 안정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초생명체 대항으로는 동레벨 흑슬리보다 더욱 높은 스펙을 보여주죠. 하지만 단점도 눈에 띄게 드러났죠. 그것은 바로 열파 무효, 파동 무효,
저주무효의 부재입니다. 기존의 흑슬리가 고대종을 상대로 저주무효를 가졌기 때문에 일방적인 저주폭력이 가능한 반면 아슬리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는 파동과 열파에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너프를 먹고 들어와도 계보는 흑슬리이기 때문에 등장 장시부터 엄청난 성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기존의 속성대항 콜적이 있었던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의 콜적배로 주목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흑슬리의 아종인 만큼 대체제가 당연하다시피 존재하기 때문에 신콜적배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로 갑론을박이 질비하기도 합니다. 마계 편이 나온 지 언 3년. 그 녀석을 단번에 타개할 캐릭터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나타났다! 바람의 검심의 사이토 하즈메입니다. 원작에서는 신선조의 대장으로서 뛰어난 검술의 실력자이자 악즉 참의 소유자입니다. 시리즈의 주인공인 켄신의 라이벌이기도 하죠. 효과는 빨간적과 악마적의 초데미지, 반드시 실드를 부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사이토의 장점은 거의 80%가 블랑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그것에 더해 실드 브레이커라는 매력적인 장점이 추가되었습니다. 체력 54,000, 공격력은 35,100, 이속은 55입니다. 공속은 4.37초로 조금 느리며 사거리는 200으로 마이너스 100부터 400을 공격합니다. 초데미지를 적용하면 빨간적과 악마를 상대로 14만의 데미지를 한 번에 줄 수 있죠. 사이토의 장점이라 한다면 바로 이 속성, 악마적이라는 것인데요. 악마 속성이 첫 등장한 이후로 처음 등장하는 악마적 대항의 속공 K인 만큼 첫 등장부터 주목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도 고를 것이 악마의 특징인 실드 능력을 무시해버리는 실드 브레이커의 능력도 겸비한 탓에 악마적을 말 그대로 악, 즉, 참! 즉시 베어버린다는 말 맞다나 악마적이 나오는 곳에서는 그야말로 칼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5렙 이상부터는 2배열 각하를 한 번에 제압해버리는 능력을 보여주고 이계탑 44층 같은 빨간적, 악마적이 주로 나오는 곳이라면 파채 썰기를 해버리죠. 더군다나 전방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이 닿지 않는 모습인데도 공격이 들어갑니다. 사이토의 단연, 먹잇감이라고 한다면 교수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교수의 특징은 다른 적군을 벽으로 내세워 뒤에서 요긴하게 공격한다는 점이 거슬리는 점입니다. 그를 역이용하여 타격당하지 않고 그야말로 허를 찌르는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리도 좋은 사이토, 단점도 단연 존재하죠. 그것은 바로 열파 무효의 부재입니다. 악마적의 또 다른 능력인 데스 열파를 그대로 맞아버린다는 점에서 약한 체력과 더불어 아쉬움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빠른 쿨타임과 이속으로 인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악마적 대항으로는 말 그대로 1티어라고 표현하며 신콜적패 중에서는 가장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스트리트 파이터의 블랑카, 여덟경파 쿠니오군의 쿠니오, 바람의 검심의 사이토 하즈메, 이들을 모아 사불쿠라고 부르면서 신콜적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아이월츠, 아슬리 등의 캐릭터들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항상 이 사불쿠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죠. 신콜적패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빠른 공속으로 공격을 한다는 점인데요. 그로 인해 속성적 대항이 아니더라도 스피드 덱과 같은 속공덱에도 빠지지 않고 필참하게 됩니다. 물론 신콜적이 나왔다고 하여 국콜적인 세이마가 관짝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이마도 여전히 속성적을 대항으로 굳건한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신콜적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매년 평균 8에서 9회 콜라보를 진행하는 양코드 전쟁, 지금 이 시점에도 신규 콜라보는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캐릭터가 나올지, 또 어떤 캐릭터가 신콜적의 자리가 오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점 한 가지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게임과의 콜라보레이션은 게임을 더욱 즐겁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앞으로의 콜라보에 기대를 걸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방의 쇼! 자, 저번 영상에서 콜적패들만 쭉 설명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더라고요. 벌써 조회수가 2.8만회야. 아무튼 댓글창에서 많이들 이 캐릭은 없냐 저 캐릭은 없냐 하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번엔 그런 캐릭터들을 모아가지고 준콜적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뭐 이건 없냐 저건 없냐 이야기 하실까봐 구글 폼으로 의견 받고 만든 거니까 반박씨 네 말이 맞아요. 오늘은 양코 준콜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의! 아무리 여러분들께 의견을 듣고 했다지만 선정은 제 자유인 만큼 그 점은 인지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의견을 다 적으면은 영상을 3편으로 나눠야 돼요. 아무튼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콜적패 영상에서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바로 이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메르크 캐릭터는 하나도 없냐? 아니 그게 저도 처음에 대본 작성할 때는 아이월치를 염두에 두고 작성했어요. 대본까지 어느 정도 나온 상태였는데 다른 유저들이나 양튜버들에게 자문을 구해가지고 여쭤보니까 대부분이 이건 좀 애매한데?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 반응이나 여러가지 찾아보니까 다 비슷한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폐기된 내용인데 뭐 유술사, 노노, 유벤스, 미세리아, 아이월츠, 메르크? 뭐 아무튼 정말 할 이야기가 많은 메르크 캐릭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스테이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1번, 어려운 난이도로 클리어가 어려운 컨티뉴 불가 스테이지다. 그리고 2번, 유술사로 성부가 가능하다. 메르크 스토리아를 대표하는 캐릭터 유술사입니다. 원작에서는 메르크 스토리아의 주인공으로 본명은 유우입니다. 무기력한 소년으로 메르크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죠. 유술사의 핵심 능력은 메타를 제외한 전속성 정지 능력입니다. 정지 시간은 3.6초로 그닥 길다고 할 수 없지만 공격 속도가 4.63초로 움직임을 멈춘다는 양콤보만 적용한다면 무한 정지가 가능하게 되죠. 풍량탑의 3, 4, 50층은 특히나 유술사에게 무자비하게 당하며 난이도가 낮아지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스테이지 클리어로 획득이 가능한 무과금 캐릭터, 기캐라고 불리는 캐릭이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스테이의 기캐 성부 영상은 웬만해서는 필참하면서 그 위상을 돋보였죠. 비록 56초라는 긴 재생산과 낮은 체력이라는 단점도 있지만 어차피 유술사는 정지를 걸기만 하면 한 대도 맞지 않고 공격한다는 점 때문에 위험한 플레이를 요구치 않는 이상 단점조차 의미가 없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로 인해 1섭은 11월, 글섭은 3월쯤 복각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른 캐릭과는 다르게 무조건 얻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어캐들 중에서도 정말 보기 드문 검은적 양산형 맷집을 가진 캐릭터! 시간이 지나도 누가 더 좋냐? 라는 갈리컵이 벌어지는 녀석들이죠. 발차기 공주 돌격대의 꼬마 가우, 그리고 메르크 스토리아의 노노입니다. 이 둘은 전부 검은적의 맷집, 고방이라는 점 때문에 묶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노노는 원작에서 동물나라 출신으로서 항상 웃는 천진난만한 소녀입니다. 그리고 가우는 원작에서는 설명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저 적군으로만 등장합니다. 우선 가우와 노노 둘 다 2.2초로 쿨타임은 동일하지만 체력과 사거리에서는 가우가 더 높은 반면 반대로 이속이나 가격면에서는 노노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메르크는 매년 복각을 하는 콜라보인 만큼 1섭에서 가끔 복각하는 발차기 공주에 비해 획득 난이도로 따지면 노노가 더 우세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12.5 버전에서 가우의 삼진이 먼저 출시하면서 날려버린다 무효와 전체적인 스펙이 올라가면서 가우가 노노보다 더 좋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 13.7 버전에서 노노의 삼진으로 저주 무효와 살아남는다 스펙의 상승으로 인해 다시 한번 가우와 노노의 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저주무효, 살아남는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노노가 더 좋다는 의견이 조금 더 앞서는 상황입니다. 두 캐릭터의 사용처가 갈리는 점, 어떠한 무효 능력이든 사용처가 존재한다는 점, 이런 점들로 인해서 결국 거기서 거기다 라는 이야기가 정배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플레이 상승으로 사용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 이게 의미가 있는가?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말이죠. 한 10년 전인가? 천도칼이라고 유행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몇 번 보인 것 같던데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이 캐릭터도 천도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알아볼 캐릭터는 메르크 스토리아의 유벤스입니다. 원작에서는 왕국의 왕자로서 태어난 괴력에 시달려 조금 비틀어버린 주제기사의 청년이라고 합니다. 유벤스는 삼진으로 기존의 천사 맷집만 가진 효과에서 공격 무효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벤스의 강점인데요. 맷집과 공격 무효가 겹치며 최강 탱커라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맷집만 적용해도 50기준 최대 100만의 치력이 나오는데 거기에 20% 확률로 공격 무효까지 더해진다면 천사적을 대항으로는 거의 무적이라고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쿨타임도 37초로 빠른 편이고 공격력도 6만대로 준수한 편이라 이 점도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 때는 천스 사이클론을 비롯한 천사적이 나오는 곳이라면 고방 없이 유벤스로만 깨는 모습도 자주 연출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래도 천사의 본전은 나길 이라는 이야기 아래 천사 탱커의 지조는 라면의 길이라는 의견으로 대통합되어 요즘은 자주 나타나지 않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이후 나오는 미세리아, 아이월츠 등에게 자리를 내주기까지 하며 요즘은 영 맥을 못 추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좋다는 이야기는 참 많은데 쓰는 사람은 잘 안 보이는 캐릭터. 백하니 흑키리니 다 압승이라며 뉴콜적으로 이름을 알렸던 캐릭터, 메르크 스토리아의 아이월츠입니다. 원작에서는 해적에서 자신의 과거를 버리고 해군이 된 청년입니다. 아이월츠는 파동 공격과 파동 부효, 혼일, 그리고 살아남는다를 가진 캐릭터입니다. 우선 파무랑 살람을 둘째 치더라도 파동 혼일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드시 파동을 쏘는데 본능 기준 25%로 혼일까지 서두려버려서 딜량이 보장된 캐릭터입니다. 가격도 3,750원으로 싸고 사거리도 360으로 안정적이라 공격하기 용이합니다. 하지만 혼일이라는 능력이 워낙에 호불호가 갈리지만 혼일이 아닌 기본 파동 공격에도 무난한 딜량을 보여주는 성능입니다. 저주가 필요 없다는 장점도 있죠. 이로 인해 첫 등장부터 백화와 미친 듯한 접점을 이뤘습니다. 거기에 초기에는 흑키리와도 겨루며 모두의 머리에 의문점을 남겼죠. 그렇게 콜적이다 라는 이야기는 점점 사그라들고 시간이 지나 백화의 사진이 나오면서 완전히 사장된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본능이 등장했지만 그렇게 반등되지 못했죠. 그래도 성능이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메르크의 당첨 우유주를 하면 떠오르는 캐릭터입니다. 한때 콜라보 대표로 위상을 알리던 자의 점워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의 성능은 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의 로쿠도 히지리입니다. 원작에서는 주인공의 후배로 등장하여 변화구의 크레센트볼을 잡아낼 정도의 실력자입니다. 히지리는 좀비, 엄강과 좀비 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히지리는 처음엔 스바루의 성능이 뒤처져 그닥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스바루와 개우기의 등장으로 광탈해버리면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외전 불사조 대회에서 2,500원 이하라는 출격 제한에서 자유롭고 엄강과 사거리로 성에 닿지 않고 공격하는 점 등 이후 등장하는 스파의 바이슨과 함께 필수캐로 등극하며 인지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이슨마저도 타겟 제한과 느린 쿨타임으로 인해 아쉽다는 평을 보면 이쪽 분야에서는 가히 원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지리의 사거리 자체도 300으로 거의 대부분의 좀비를 상대로 안정적인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엄강이라는 점과 제약이 걸린 상황에서 빛을 발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여전히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건 맞다고 평가됩니다. 여러분은 코즈미 코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대적할 수도 없고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곳에서 오는 공포인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저는 답할 겁니다. 그는 라미엘이라고.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제6사도입니다. 원작에서는 초반에 만나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지를 포함한 전원을 위기감에 빠지게 만드는 등 엄청난 위력을 가진 캐릭터로 묘사됩니다. 이 캐릭터는 양코로 들어오면서 싱크로율 400%로 구현되었는데요. 떠있는 적의 초데미지 반드시 3렙 열파 6초간 느리게 하고 50% 확률로 2.4초간 공격을 무효화합니다. 뭐 그냥 덕지덕지 달린 성능이겠거니 한 능력이지만 6사도의 메인은 바로 이 사거리입니다. 사거리는 500이지만 무려 1500을 타격하는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지란이나 해커 같은 캐릭터들은 범위 내에 들지도 못하고 적군인 레드해마, 여왕벌 정도가 그와 비비는 사거리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나 무식한 사거리를 가진 탓에 사거리 내에 떠있는 적이 접근만 해버린다면 최소 21만, 최대 무려 84만이라는 데미지를 넣는 미친 장관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첫 등장 때부터 떠적대왕으로는 세이버보다 좋다는 이야기가 스멀스멀 기어오면서 숨겨진 콜적패로 취급받았으나 최근 윈디의 사진으로 6사도의 최대 데미지를 한 번에 넣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6사도의 입지는 말 그대로 바닥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독보적인 사거리, 사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중콜적 정도의 성능으로 예능캐의 위치로서는 활약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하츠네 미쿠랑 콜라보하는 게임은 얼마 안가 서비스를 종료한다. 흔히 사신미쿠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양코드 전쟁은 콜라보를 해도 멀쩡하죠. 그 이유를 찾아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코도 사신이군. 하츠네 미쿠 매지컬 미라이 2020 도쿄입니다. 편의상 도쿄미쿠라고 부를게요. 도쿄미쿠는 이름에도 나와있듯 원작에서는 보컬로 축제인 매지컬 미라이의 2020 겨울 버전 디자인으로 등장했습니다. 도쿄미쿠는 빨간 젖과 천사의 맷집이 좋고 파동 스토퍼를 지니고 있는데요. 바로
이 중거리 파사기라는 점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거리 파사기라 한다면 영호기가 유일했기 때문에 대체제로 눈여겨보게 되었고, 성능이 영호기에 비해 기본적인 스펙은 낮지만 쿨은 더 빠르다는 점, 히트백이 3이라 생존성이 더 나은 이유로 선호되기 시작했습니다. 속성에 맞게 배틀 코알라교, 라자콩 등을 상대로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고, 속성이 맞지 않더라도 신선이나 루퍼좀씨 같은 파동딜이 강한 적군에게도 사용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이후 엘리멘탈 픽시즈의 야미가 삼진으로 파삭을 달게 되면서 야미가 정규 캐릭터인 탓에 영호기와 함께 평가가 떨어졌지만, 사거리는 야미보다 근소하지만 더 길기 때문에 여전한 평가를 유지 중입니다. 춘리와 블랑카가 누가 더 좋은지로 박터지게 싸울 때 조용히 자리를 지키던 자가 있었으니 스트리트 파이터의 발로그입니다. 원작에서는 샤돌루의 총수인 베가의 사촌왕 중 한 명으로 등장합니다. 발로그는 메타를 반드시 멈추고 30% 확률로 크리티컬을 내는 원범 크리케이입니다. 발로그가 출시된 당시에는 원범 크리케이가 송골매, 나나오가 전부였기 때문에 주목받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나나오는 레전드레어라 접근성이 낮았기 때문에 주로 송골매와 비교되었습니다. 송골매와 같은 크리 확률이지만 정지까지 붙은 발로그는 단숨에 올레 크리계의 원탑으로 오를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나나호와 같이 쓰면 크리를 내지 못해도 최소한 정지를 걸어주기 때문에 안정성도 챙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로그의 가장 큰 단점인 사각지대가 넓다는 점이 발목을 잡게 되었고, 범용적으로 사용하기는 너무나 처참한 DPS를 가진 점 등 여러가지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메탈 상대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줘 평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메탈 킬러의 등장으로 대나무 공주나 엑셀과의 합이 좋아지면서 여전히 원범 크리케로서는 독보적이라고 평가됩니다. 냥코에서 가장 얻기 힘든 두 마리의 콜라보 캐릭터. 가진 사람의 수는 적지만 어째선지 다들 가지고 싶지 않은 눈빛입니다. 스트리트 파이터의 고우키, 그리고 비쿠리맨의 블랙제우스입니다. 고우키는 원작에서 사리의 파동을 터득해 권의 극에 달한 자로서 세계관 최강자로 옆집 철권에서도 깽판을 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블랙제우스는 원작에서 천상계의 헤드이자 전능의 신인 슈퍼제우스의 쌍둥이 형제입니다. 이 둘은 공통적으로 레전드레어, 무속성, 극댐캐라는 점에서 성능은 고사하더라도 자주 거론됩니다. 거기다 무속성이라는 대항이 까다로운 적에 극데미지를 넣기 때문에 성능도 평균급은 된다고 평가됩니다. 대부분의 무속성 딜러들은 블루아이즈거나 다량의 지화를 투자해야 하는 편이므로 이 또한 독보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고우키는 정지무효, 삼연공인 반면에 블랙제우스는 공따무효의 원범이라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만약 이 둘 중에 누가 더 좋느냐라고 한다면 블랙제우스가 더 낫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고우키는 체력이 54,000으로 너무나 낮은 체력과 공격 분산을 가진 탓에 쉽게 죽어버리기 일쑤지만, 블랙제우스는 원범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무속성 캐릭터들과 비교하면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소상가치 하나만으로 준컬적의 자리에 오른 캐릭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준콜적에 관한 이야기를 짓거려봤습니다. 이번에 대본 쓰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아무리 저희가 쓰레기라고 부르는 캐릭터여도 여기서는 좋은데?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비록 더 나은 캐릭터가 있어서 안 쓰는 것이지만 그 캐릭이 쓰레기라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캐릭터들이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 나오지 못한 캐릭터들도 당연히 있겠죠. 선정 과정에서 후보가 많았으니까요. 그런 캐릭터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마다 생각하는 성능키가 다르니까요. 이렇게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연말인데 다들 행복하게 연말연시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바이쇼! 솔직히 저는 준콜적 영상이 콜적보다 조회수가 더 잘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준콜적은 다른 유튜버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본을 쓰기 전부터 왜 안 했는지를 곧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준콜적은 확실히 정해진 캐릭터가 없어서 캐릭 선정부터 힘들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기에 결국 영상 조회수는 망해버렸습니다. 또한 댓글창에는 선정된 캐릭터들로 인해서 굉장히 북적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차피 망한 거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오늘은 냥코 준콜적의 역사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선정으로 캐릭을 골랐지만 영상이 늦어짐에 따라 추가된 캐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콜적 영상부터 이 캐릭터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에 큰 질타를 받은 캐릭터, 본능이 나오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 냥코 대전쟁 최강 캐릭이 반열로 오른 그 캐릭터,
살아남아라 개복치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원작에서는 그저 한 마리의 개복치의 성장 중 하나로서 삼진이 태평양의 주인 이후에도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존재합니다. 진짜 기다리신 분들은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콜적페의 영상 때부터 장난식으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개복치는 본능 이전까지 과거에는 긴 사거리로 주목받았지만 요즘에는 개나 소나 가지고 있는 사거리가 됨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존재 자체가 잊혀진 캐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12.5 버전에서 본능을 받게 되었고 그는 그야말로 역전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려 전속성 80% 공격 무효라는 파격적인 본능을 부여받게 된 것인데요. 당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저들의 머릿속에는 그저 왜? 라는 의문점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도 잠시 그들의 뇌에선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론상 무한으로 공격을 무효하면 모든 스테이지가 깨진다는 미친 논리가 적용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모든 유저들이 농담 반 진심 반으로 그를 띄워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체력은 320으로 60의 바라람보다 못한 체력을 가졌기에 실용성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게다가 특수성의 공격에는 전혀 면역이 없기 때문에 멸파포나 저주포에도 죽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 최근에는 양코 최강의 예능캐, 남짓 최강의 캐릭으로 불리며 예능캐의 입지로는 그야말로 최고봉이 군림한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마미와 함께 콜라보의 당첨 캐릭으로 선정된 적이 있는 캐릭터. 하지만 이제는 둘 다 시간이 지나 퇴물이 된 캐릭터. 마마마 시리즈의 카나메 마도카입니다. 원작에서는 시리즈의 주인공으로서 최후의 소원으로 얼티밋 마도카가 되어 존재 자체만으로 신적인 존재가 되는 캐릭터입니다. 예전 콜적페이에서 마미 파트에서 설명드렸듯이 마도카는 콜랍 당시 마미와 함께 당첨 캐릭터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마도카는 떠있는 적이 엄청 강하며 반드시 3.6초간 느리게 읽어는 원범 초den 캐릭입니다. 사거리가 550으로 최대 800까지 닫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마도카는 떠있는 적을 상대로는 세이버 같은 캐릭터와 함께라면 두려움이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거대 나나난 안나방 강습에서는 교수와 함께 나방이까지 닿지 않는 사거리를 보유함으로써 그야말로 안전하게 데미지를 넣어주며 보스를 쉽게 잡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는 얼마 전 삼진을 받았는데요. 삼진으로 좀비와 고대종이 추가되었고 저주 무효와 좀키를 가졌으며 엄강이 초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대종과 좀비라는 사용처가 늘어남으로써 그녀의 입지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특히 공격력의 차이는 미미하지만 초데미지로 바뀌며 데미지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앞서 설명드린 나방강습에서 단점이었던 좀비 돼지나 고릴라도 버러우 전에 좀킬로 잡아버리면서 안정성을 높였고 여전히 맞지 않는 사거리에서 더욱더 좋아진 데미지를 주는 것은 정말 좋은 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DPS 등이 문제가 되며 사용하기 아쉬움은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마마마 콜랍의 당첨 캐릭은 유지 중이지만 다른 콜랍과 비교하면 아쉬움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맞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유일하게 다루지 않은 캐릭터 메르크스토리아의 원년 콜적이지만 지금은 한물 간 캐릭터 고 메르크스토리아의 미세리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른 메르크 캐릭은 다 리뷰했는데 미세리아만 안 해서 댓글을 다신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도 영상에 사진으로는 등장했으니까 한잔해. 그래도 이제 미세리아만 하면 메르크의 모든 성능캐는 다 리뷰하게 되는 것이니 다행이지 않나 어찌되었든 드디어 마지막 메르크 중콜적인 미세리아를 알아보겠습니다. 원작에서는 성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빛나라의 성녀입니다. 마법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그 바깥에 마법의 의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세리아는 떠있는 적이 엄청 강하고 정지를 거는 캐릭터입니다. 반드시 4초간 정지를 거는 능력은 등장 당시에 떠있는 적을 상대로는 DPS가 1만까지 나오며 압살해버리는 성능으로 여겨졌습니다. 사거리도 415로 당시엔 굉장히 높았고 세이버와는 다른 격의 캐릭터로서 입지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유벤스와 함께 메르크의 당첨이자 콜적으로 여겨지며 좋은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게다가 삼진으로 가격이 줄고 스펙이 올라가면서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콜랍 캐릭터들이 하나둘 본능을 받기 시작하면서 미세리아도 기회가 생기게 되었고 그 결과 본능으로 고대종과 저주무효라는 좋은 본능을 추가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대종을 떠있는 적과 같은 처지로 만들며 유벤스나 아이월츠와 함께 여전히 메르크의 당첨 캐릭으로 자리를 유지 중입니다. 하지만 신뢰 드롭캐들의 성능이 월등히 좋아지며 고대종에 대한 인식은 저 바닥으로 내려갔고 메르크 자체도 얼마 전 인종을 맞이하여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매년 갖가지 이유로 복각을 외치는 에반게리온의 주인공인 캐릭터, 주인공 버프로 인해 성능이 평균에서 그치는 안타까운 캐릭터 신 에반게리온의 에바 초호기입니다. 범용 인간형 결점배기 인조인간 에반게리온 초호기 테스트 타입이라는 이름으로써 아유 길어
탑승자는 신지로 간판적인 캐릭으로서 다양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에바 초호기는 좀비와 에이리언에 엄청 강하다를 가진 캐릭터입니다. 그 외에도 좀킬이나 베브, 그리고 공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초호기는 에바 콜라보가 처음 진행될 때부터 있었던 캐릭인데요. 에바 영호기, 그리고 2호기와 함께 등장하며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영호기는 중거리 파삭으로, 2호기는 빨적 초댐으로 각자만의 개성을 드러낸 반면 초호기는 사거리를 제외하면 그닥 매력적인 능력을 가지지 않은 탓에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에반기리온의 지속적인 복각과 메타의 변화로 점점 평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장점이었던 사거리는 스승에게 맞지 않으며 안정적인 딜량을 만들어냈고 베브와 좀킬로이드의 무난하게 두 속성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공업이 발동된다면 엄강 포함 데미지가 5반까지 나오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에바 콜라보에서 나름 상위권에 안착하며 좋은 캐릭터라는 인식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엄강의 고질적인 문제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사용이 드물어지기 시작했고 스트리트 파이터 콜라보에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가진 베가가 등장하면서 초호기의 파이는 점점 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3년 복각을 하며 드디어 3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공업 퍼센트의 상승과 살아남는다 소열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변경점과 스펙 상승으로 분명히 좋아진 것은 맞으나 눈에 띄게 달라진 스펙이 없는 점과 아직 부족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아쉬운 3지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3지의 재료 또한 맞지 않을 정도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한몫했다고 평가됩니다. 대본을 쓰는 이 시점까지도 이 캐릭터를 넣는 게 맞나? 싶은 고민이 드는 캐릭터. 분명히 성능은 좋은데 사람들이 뽑기만 하면 이거 좋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캐릭터. 스트리트 파이터의 켄입니다. 원작에서는 스트리트 파이터의 주인공인 루의 동료로서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라이벌로 등장합니다. 켄은 빨간 적과 떠있는 적, 그리고 천사에 엄청 강하며 날려버리는 능력, 그리고 사면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야, 날려버린다의 사면공? 너 그거 좋다고 생각하는 거냐?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켄은 특이하게 사면공 중 마지막 타격에만 날려버린다가 적용되는 캐릭터입니다. 그 뜻은 즉슨 1, 2타가 모두 들어간 이후 안전하게 날려버린다까지 적용된다는 뜻인데요. 이로 인해 대항 속성에게서는 엄건과 더불어 안정적인 딜량을 넣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야무지게 날려버린다까지 하며 안정적인 라인 유지에도 탁월합니다. 게다가 연장 사거리로 인해 기존 250보다 긴 350까지 타격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켄의 또 다른 장점은 대항 속성을 대항으로도 딜탱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대항인 빨, 떠, 그리고 천사를 상대로 체력 40만, DPS는 2만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펙도 꽤 준수하지만 대항 속성을 기준으로는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게 됩니다. 특히 켄이 가장 활약하는 스테이지인 풍양 44층은 감히 그의 무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천사의 쿠오리넴과 빨간적의 반야왕을 단숨에 날려버려 성뒤로 밀어내 안정적으로 클리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저의 눈길은 블랑카나 발로그에 집중되면서 그닥 주목받지는 못했고 연장 사거리로 350까지 타격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좁은 사거리, 연속 공격과 날려버린다의 고질적인 문제 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인물, 제품, 작품 등이 사실 실속이 없는데 지나치게 높게 평가받을 때 부르는 명칭 거품. 성능만 보고 미리 판단하는 냥코 특성상 자주 발생하는 일인데요. 냥코에서도 이 단어가 필요한 캐릭이 정말 많지만 이 캐릭터가 빠지진 않을 겁니다. 람마 2분의 1의 텐도 아카네입니다. 원작에서는 람마 시리즈의 메인 히로인으로서 사오토메 람마의 원치 않은 약혼자가 되는 캐릭터입니다. 아카네는 혼일과 여러가지 무효 기믹으로 순수 딜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혼일이 여타 다른 혼일 캐릭과 달리 3배가 적용되며 50렙 기준 약 15만의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속성에 구애받지 않아 저주 무효가 의미가 없다는 점과 1.1초의 빠른 선딜로 즉각 공격한다는 점, 다양한 무효 능력으로 인해 사용처가 다양하다는 점 등 등장부터 평가가 좋았습니다. 그야말로 콜적패라고 부를 가치가 충분할 뻔한 캐릭터였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의견은 무난하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범용캐가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그런 그들의 항상 희생양으로서 비교되는 캐릭터는 바로 가네샤였습니다. 가네샤는 공업을 위해 고의적으로 데미지를 입어야 하지만 아카네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등장 이후 시간이 지나며 낮은 기본 스펙과 높은 혼일 이준율, 그리고 너무나 긴 호딜과 히트백으로 인해 거품이 빠지게 되었고 콜잭이라 말하던 자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고 현재는 무난히 좋은 강캐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이후 가네샤의 초본능의 등장으로 그 대결에서조차 승리하지 못했다는 우픈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람마 이후로 3년간 나오지 않았던 신규 대형 콜라보 2024년 드디어 신규 콜라보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래왔듯 주인공은 평타 이상을 쳐왔죠.
바람의 검심의 히무라 켄신입니다. 원작에서는 히무라 발도제라 불리는 검술 최강제로 새로운 시대인 메이지를 개척한 인물입니다. 켄신은 무속성과 악마의 초데미지를 주는 캐릭터인데요. 기존 무속성 콜라보 대항은 달심이나 유키미쿠 같이 정말 못 봐줄 성능인 것에 비해 꽤 준수한 사거리로 초뎀 기준 약 17만의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의 사거리는 435로 그렇게 길다고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짧지만도 않은데요. 속성적을 대항으로 무속성은 가아파 듀오를, 악마로는 대마왕 야옹마에게 맞지 않고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초반 유저에게는 광란을 잡는 데 용이하게 사용됩니다. 추가로 악마에게는 데스열파도 맞지 않는다는 장점 또한 존재합니다. 특히 켄신의 가장 아쉬운 점은 바로 이 우리를 상대할 때 나오는데요. 열파 무효를 가져서 좋아 보이지만 막상 사거리로 인해 맞는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너무나 짧은 사거리와 더불어 악마 대항이지만 실부가 없다는 점 등 여러모로 아쉬운 캐릭터라는 평가가 중론입니다. 게다가 같은 콜라보에 넘사벽 악마 대항키가 나와 묻히게 되며 평가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이토 하지메의 등장으로 인해 고대종 수준으로 약해진 속성, 악마. 하지만 그들의 멸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마바키 시리즈의 하나야마 카오루입니다. 원작에서는 하나야마조 2대 두목으로 원초 강인한 스펙으로 수전을 일치하지 않는 강자입니다. 하나야마는 악마 속성을 대함으로 초뎀, 맷집, 그리고 실부를 가진 캐릭인데요. 60레벨 기준으로 악마에게 체력 100만, 공격력은 61만이라는 어마무시한 스펙을 보여줍니다. 이 공격력은 이별 악순옥을 비롯해 대부분의 악마들을 원펀치로 KO시키는 스펙입니다. 추가로 100% 실드마저 보유하여 악마의 마지막 방어수단인 실드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양콤보까지 최대치로 적정한다면 랑그마스터나 여왕, 하다못해 사탕 가면 바로까지 격파가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악마들을 한 번에 씹어먹는 모습은 가히 바스터드 대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콜적패로 불리우는 사이토랑 비교하면 누가 더 좋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빠른 속도로 단숨에 악마를 잡는 사이토와 반대로 우직하게 기다리면서 악마를 잡는 하나야마는 서로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야마의 가장 큰 단점이라 한다면 바로 이 공속인데요. 하나야마의 공격 속도는 14.57초로 어지간한 루가에 맞먹는 공속에 선딜도 3.93초로 굉장히 긴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일 공격 중간에 히트백을 하거나 헛방이 나게 된다면 엄청난 딜로스가 발생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야마의 원작 고증을 잘 지킨 것에 반해 반대로 성능이 낮아지는데 원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추가로 악마 대항이지만 열파 무효의 부재, 히트백 1과 날려버린다 무효의 좋지 않은 궁합 등으로 성능 자체는 굉장히 좋아 처음엔 콜적으로 불린 반면 현재는 굉장히 좋은 악마 대항 콜랍캐라는 인식으로 중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처음에 이 콜라보가 발표한 트윗을 보고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소닉이 돈이 없어서 콜라보를 해준 걸까? 아니면 양코 체급이 커진 걸까? 소닉 더 헤지옥의 섀도우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 소닉 콜라보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소닉은 닌텐도의 마리오와 함께 싸울 정도로 유명한 캐릭인데 양코에 나온 것이 지금 이 시점에도 어니 벙벙합니다. 그중 섀도우는 원작의 소닉 10주년 게임인 소닉 어드벤처 2에 처음 등장했으며 본작에서 사망할 예정이었으나 인기가 많아 현재 콜라보에까지 등장한 캐릭터입니다. 섀도우는 검은 적과 좀비의 초데미지, 독과 느리게를 무효하는 능력을 가졌는데요. 섀도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소닉 콜라보 출신답게 빠른 이속입니다. 무려 이속이 95로 역대 아군 통틀어 가장 빠른 이속을 가졌는데요. 할로윈 그리폰과는 겨우 5바퀴 차이 나지 않지만 그 체감 속도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렇다 보니 첫 등장 당시에는 빠른 이속과 초뎀으로 줌킬 속공캐로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검은 적도 존재하며 그리폰과 비교하는 일도 적지 않게 보이곤 했죠. 하지만 이 섀도우의 가장 아쉬운 점은 다름 아닌 가격인데요. 가격은 무려 4,500원으로 속공캐들을 생각했을 때 무척이나 비싼 가격입니다. 그나마 강모가 4,500원이지만 그를 제외하면 모두 3,000원대에 포진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나오는 블랑카나 사이토와 같이 근접에서 연장 사거리로 공격하는 게 아닌 520이라는 장사거리에서 공격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50렙 기준 공격력이 12,000밖에 나오지 않는 등 여러모로 이속을 제외하면 속공캐보단 장거리 딜러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95로 이속캐가 가진 너무나 이상적인 속도를 가져서일까 일반 딜러로 그를 사용하자 단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속이 너무 빠른 탓에 필드에 조금만 틈이 생겨도 바로 달려나가 버려서 흡사 롯데마트 장난감 코러를 발견한 아이마냥 달려가는 모습이 관종짓의 끝으로 지적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잘 이용한다면 나름 DPS 높은 좀비 딜러로 사용하기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 특히 520이라는 장사거리는 프랑켄비어를 맞지 않고 공격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역량이 중요한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안녕 모든 양코, 안녕 에반게리온. 이젠 진짜 너
간 거 아니었니? 에반게리온의 달빛의 소년 카오르입니다. 달빛의 소년 카오르는 원작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이게 정말 돌아올 것이라고는 대부분 예상하지 못한 콜라보였습니다. 에반게리온이 30주년 기념으로 복각하며 드디어 레레가 등장했습니다. 레이타마나 아슬리와 같이 이번에는 블루아이즈 레전드 레어인 이자나미를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통칭 카오나미라 부르겠습니다. 카오나미는 무속 극데미지에 날려버린다. 그리고 초연자 무효와 폭파, 파동 무효를 가졌습니다. 기존 이자나미의 혼일이 사라지고 여러가지 추가가 된 것인데요. 스펙 자체는 기존 이자나미에 비해 조금 차이나는 편입니다. 원본인 이자나미가 그닥 메타에 영향을 주지 않은 탓인지 아종의 여러가지가 많이 추가되었는데요. 기존 이자나미와 카오나미는 사용처가 완전히 다른 캐릭입니다. 이자나미는 열무의 저주 무효를 이용한 신라에서 사용하는 반면 카오나미는 구레와 레제러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특히 폭파 무효와 초연자 특효를 가진 탓에 최근 메타에서 직접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세하게 살펴보면 가진 효과들을 이용할 적분이 별로 없다는 점, 그나마 있다면 1배율 견몽이를 쉽게 잡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후 나오는 적군에 따라 더 낮아질지 높아질지가 주목되는 캐릭입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현재 존재하는 콜라보 레레 캐주 중에선 가장 성능이 좋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난 영상에 이어 중콜적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처음엔 영상 업로드가 몇 달 전에 되어야 했던 건데 바퀴 콜라보로 하나야마가 추가되어 작업하다가 소닉이 나왔고 그래서 더 골머리를 앓게 되어서 결국 포기할까 하다가 이번엔 에반이 복각을 하게 되면서 더 늦었다가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선정했던 캐릭과 약간 다른 방향으로 영상이 나왔는데요. 1편 넘는 2편 없다더니 1편도 망한 판국에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제 채널도 내려앉는 마당에 기대는 안 해야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인 중콜의 선정에서 정말 고난을 겪었는데요. 1편으로 깔끔하게 끝난 콜적과 다르게 영상마다 잡음이 생기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중콜적의 한계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중콜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확립된 캐릭터들도 없을 뿐더러 명확한 기준조차 없기 때문에 평균 이상만 나오면 중콜이라고 불려가지고 이걸 영상에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문제로 아직 못 나온 캐릭터들이 많은데요. 처음엔 3편의 시작도 고민했지만 이젠 더 이상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랜만에 긴 영상으로 찾아뵀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대형 프로젝트의 공개를 노력해 보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번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배쇼! 해당 영상의 제작을 도와주신 멤버십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영상에 나오고 싶다면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길 바랄게요.